안녕하십니까. 최진의 세상 사는 얘기입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본이 독식하려는 제7광구의 업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건 정부에 의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제 8년도 안 남았습니다. 정말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68년 박정희 정부가 제주 남쪽 8만 평방킬로미터를 제7광구로 설정하고 우리나라 영토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제7광구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 최고 산유국 미국의 4.5배, 천연가스 매장은 세계 최고 천연가스 매장량의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나 된다는 평가입니다. 국민들의 산유의 꿈과 희망을 주었던 것이 바로 제7광구입니다. 그러자 전문 국가가 일본도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국 국민은 누구라도 세계 최대 산유국이란 자부심을 갖고 제7광구에 소소한 변화를 주문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1928년 언제입니까? 그 당시 우리 기술도 돈도 없었습니다. 한일 제7광구 공동개발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제법적인 근거하에 조약을 맺었지만 석유를 탐사할 기술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10년대 들어 한국과 일본이 공동탐사로서 시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적으로 7개 공구를 뚫은 결과 3곳에서 석유와 가스가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박 대통령 그런 것까지 생각했었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986년에 들어서면서 일본이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7광구의 한일 공동 개발이 중단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개발 중단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되어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국제해양법에 따라 중간선을 그어봤더니 200해리 구역의 90%도 일본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그 지역은 조금 더 가깝다는 얘기죠. 근데 10%? 이건 말이 안 되죠. 1978년 한국과 조약을 맺었지만 2028년 그 조약이 끝이 나기 때문에 일본의 속셈은 시간을 지체하여 조약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게 자기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발 중단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제7광구 위치 지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박또박 6광구 지형을 8호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7광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까지는 대륙부를 따라서 땅이 쭉 하면 쭉 밑으로 서서히 내려가겠죠. 그 내려가는 모양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대륙부를 따지면 우리끼리입니다. 이제까지는. 근데 1982년에 유엔 해양국이 바뀌면서 거리를 따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져야 된다. 여기는 해우에서 굉장히 깊어서 거리는 작지만은 정말 자기 것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대륙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게 그 법이니까 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가깝고 여기 좀 우리가 머리들 우리 요즘만 조그만 10% 정도 남아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의 제7광구는 미국 전체 원유무장, 미국이 세계 최고 제일 많습니다. 지금 안 써서 그렇지.
4.5배인 100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이 서울전력의 10배 수준이라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관심 가질 수밖에 없죠. 미국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윌슨 센터는 한국 정부가 일찍부터 제7광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시출하려 했지만은 한일 협정으로 내지 일본과의 개발이 일본의 개발 중단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을 2028년까지 미룰 작정입니다. 그렇지만 세계적 흐름에서 볼 때 현재 미국이 중국 견제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 이런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동맹인 한국을 미국이 모른 척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한국 사로잡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대한민국이라는 경제기계는 대단하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 사실입니까?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은 최고의 한미동맹 성공 사례라고 이렇게 언급하며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을 강타할 위험인 두 가지 거대한 지진이 있습니다. 수도 지카 지진과 난카이 드로프 지진이 바로 일본을 침몰할 것이라는 그런 국제적인 우려 속에 있습니다. 그럼 결국 지진이 나와서 일본이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쿼드, 인도, 호주, 일본, 미국이 가입되는 쿼드도 한국이 제1대상자로 가입할 것을 고려하고 있고, 동시에 군사정보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 미국, 영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한국을 참여시키자는 발언이 나올 정도로 한국을 생각하는 미국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국 해양 굴기를 막기 위한 미국의 포수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 혼자로서는 중국을 감당하기가 매우 버거운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이 중요할까요? 첫째, 한국이 강력한 동맹으로서, 둘째, 중국의 횡포 속에서도 용맹하게 버텨온 한국입니다. 셋째, 강력한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전체는 한국을 성장시키는 나라는 그 나라 자체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 현재 중국을 견제해 줄 수 있는 나라는 다섯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한국이라는 것을 미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 제7광구의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여 일곱째, 한국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석유자원을 개발하고, 여덟 번째, 이를 군비 확장에 힘쓴다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필수이기 때문에 아홉 번째, 제7광구 문제에 미국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이 한국과의 협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CCBB가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첫째, 미국의 파워 엄청날 뿐만 아니라 둘째, 일본의 국제적인 부도덕성 때문에 셋째, 국제적 여론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넷째, 국제기구 사원에서 한국 일본과 싸운다고 하면
다섯째, 한국 이일 생산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중국이 제7광구에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변수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번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 우리에게 천군만마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손도 안 대고 있는 문제, 제7광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을 자존심으로서 치료 개발에 온 혼신의 힘을 쏟을 것입니다. 정부는 죽음이라도 한미 공조를 통해서 빨리 매듭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판단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런 한미 공조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야 우리 산육으로 등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